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는 게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기도 여러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듯이 치매도 사실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기억력, 길 찾기 능력, 계산 능력, 판단 능력 등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치매라고 하는데요. 뇌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20세까지 성장하다가 1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놀랍게도 35세부터는 급격한 노화를 겪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뇌의 부피가 매년 0.5%씩 계속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증상이 24시간 내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정상일 때도 있고 증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다만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가 길어지는 건데요. 중요한 건 치매가 독립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나빠지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은 무려 1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 내지 더는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는 병에 의해 치매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원인 질환을 확인하면 치매를 완치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치매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는 주사까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습니다. 미리 발견하면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쁜 단백질을 없애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뇌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치매인데요. 우리가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튼튼해져서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즉, 1차성 치매의 80 이상은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꿈꾸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렘수면 장애가 첫 번째 신호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건 무려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렘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절합니다. 그런데 렘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꿈꾸는 동안 마치 꿈에서 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고 심지어 잠꼬대를 하거나 몽유병처럼 걸어 다니는 분도 계세요. 렘수면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15년에서 30년이 지나면 70 이상이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린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렘수면 장애가 있다면 꼭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각 저하입니다. 2에서 3년 전부터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피, 석유, 비누, 담배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내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후각이 떨어지면 4에서 5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되거나 2에서 3년 안에 파킨슨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냄새를 잘 맡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질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각 저하입니다. 맛을 모르겠다고 하거나 정확하게 쓴맛인지 단맛인지 감별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신맛이나 단맛을 제대로 감별하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찬 간을 잘 맞추는지,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고 싱거운지 짠지 단지 신지 잘 모른다면 뇌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행장애입니다. 걸음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걸음의 균형이 맞지 않는 보행장애도 조기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청력 저하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 번에 잘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력 문제일 수도 있고 이해, 능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조기 신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외부 자극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서 치매에 더 잘 걸릴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빨리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은 특히 40대, 50대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까지 습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인지관리입니다. 특히 소리내어 독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 특히 흑백으로 인쇄된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청력이 자극되고 청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바로 옆에 있어서 뇌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소리내어 읽는 독서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중년기 복부 비만은 치매와 뇌졸중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깊죠. 40에서 50대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활 습관만으로 체중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골고루 먹고 균형 잡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뇌는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2, 근력 운동 1, 스트레칭, 관절 운동 1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동수를 평상시보다 20% 정도 빠르게 하는 강도로 해주세요. 근력 운동은 40에서 50대가 되면 뇌가 생명 유지에만 에너지를 보내면서 팔다리 근육을 지방세포로 바꾸려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뇌세포를 보호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이 뇌보호 호르몬인 BDN을 만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 항상 부드럽게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는 시력과 청력 보전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저하로 눈과 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밝은 불빛, 이어폰 사용 등이 시력과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뇌는 90년에서 100년 이상 써야 하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좋은 식습관입니다. 이는 뇌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치매를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에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W 추천하는 2024년 올해의 식단은 지중해 식단, 마인드 다이어트, 대시 다이어트입니다. 이중 지중해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되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합니다. 탄수화물은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이용해 20번 이상 많이 씹어서 드세요.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들기름, 아보카도유 또는 DHA, 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뇌 신경세포 보호에 탁월합니다. 단백질은 순수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방을 많이 제거한 부위로 드시고 65세 이상은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 안, 두부반 모 20g 미니 참고해서 두부, 식물성 단백질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뇌 강화 훈련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 내비게이션을 끄고 목적지를 찾아가 보세요. 정차 중에는 앞차 번호판 숫자를 외우거나 더하고 빼는 계산을 해보세요. 마트에 가시는 분들은 계산원에게 맡기지 말고 암산으로 물건값을 계산해보세요. 뇌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전두엽 능력을 많이 쓰면서 뇌 부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또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그날의 일을 일기로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게 딱 떠올랐을 때 적으시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으로 귀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운동도 좋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운동, 손가락 마디와 주먹, 손목을 부딪히는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자극을 주면 뇌로 색다른 느낌이 전해져 집중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거꾸로 세는 것도 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으로 또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으로 거꾸로 세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색다른 자극을 받을 때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은 곧 뇌 건강인데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하루에도 400에서 900ml 만들어지면서 뇌에서 일하고 남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데 그때 바로 척추를 통합니다. 척추가 곧바로 되어 있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허리를 펴고 턱을 앞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뇌척수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뇌 건강 운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치매 유병률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100만 명, 2035년에는 3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는 19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보다 치매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교육 기회가 적었으며 머리 부상을 겪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인구 구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인도 서양인과 비슷한 발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서는 2024년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치매에 잘 걸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다이어트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기에는 우울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꼭 확인하고 필요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사회 활동이 적거나 우울증, 운동 부족, 근력 감소, 청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량을 늘리고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빨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연령에 걸쳐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란센 논문에서는 술은 아예 끊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뇌혈관과 뇌세포를 파괴하므로 당연히 안 됩니다. 또한 3가지 성격 유형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하면서 걱정이 많은 성격, 두 번째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 세 번째는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물론 성격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성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코르티솔은 뇌에 과부하를 주고 특히 전두엽과 기억의 중추인 측두엽을 파괴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걱정을 내려놓고 감정의 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나 활동을 찾아 그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해보세요.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디지털 기기에 모든 정보를 의존하게 되면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치매 증후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을 너무 적게 취해도 너무 많이 자도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전체 수면의 4분의 1 이상이 깊은 비렘 수면이어야 양질의 수면이라고 평가합니다. 뇌는 활동하면서 많은 노폐물을 쐈는데 이 노폐물은 깊은 잠을 잘 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꿈꾸는 수면인 렘 수면은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렘 수면은 기억 정보를 세포 안에 저장하고 기억 세포를 응집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이 너무 많이 생각나거나 꿈꾸는 동안 행동을 한다면 렘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니 본인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코골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연구개가 처지거나 중력 때문에 기도가 눌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생존 반응으로 코골이를 통해 기도를 여는 것입니다. 15초 이상 무호흡이 동반되는 수면 무호흡증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막아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심장병,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을 확인하고 체중 감량 등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양압기와 같은 의료 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양압기 사용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해소되면 뇌세포가 활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음식 3가지, 즉 3뱃을 꼭 기억하고 식습관을 개선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먹긴 해야 하지만 한국 음식은 간이 강한 경우가 많으니 반찬을 약간 싱겁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 섭취입니다. 설탕도 단순당보다는 올리고당 등 건강한 당분을 선택하고 전체적인 단맛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포화지방산이 든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가린, 마블링이 많은 등심, 삼겹살 등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혈관에 많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혈관을 좁게 만들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우리 이 3뱃을 꼭 기억하셔서 식습관부터 반드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에서 10%가 매년 치매로 진행된다는 말은 거꾸로 70에서 10%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오지만 30에서 40대 젊은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사는 습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나의 뇌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나를 리셋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뤘는데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상태인지 댓글에 남겨 함께 공유하세요. 오늘도 유쾌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